21강이요? 21강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순응하는 성향이 있다란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맨 위에 있는 거는 한번 보고 나서 해석해 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는 conform, 순응을 하거든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한다, 뭐 적응한다라는 뜻으로 써서 accommodate, obey, adapt로 쓴 것 같아요. comply도 괜찮아요. 다 순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obey 괜찮고요. adapt도 괜찮고 accommodate도 다 괜찮아요. 4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웬만하면 무의식적으로 순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we don't have to think about 이 팩트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떤 팩트냐면 that we are monitoring.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뭐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다라는 그 팩트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조차는 없어요. 어쨌든 뭐 이게 무의식적인 수능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긴 한다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랑 자꾸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말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스랑 되게 비슷하게 입는 경향이 있대요. 뭐 하더라도 걔네들은 이것을 깨닫진 못하고 하더라도 이제 옷을 비슷하게 같이 입고 이제 하고요. 게다가 심지어 자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미러하기 하거든요. 따라를 하는 거죠. follow나 copy. 본인의 그 보스의 non-verbal, 비언어적 행동 같은 것들 미팅할 때 뭘 하면서 뭐 비슷한 핸드 제스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다리 모양을 이제 크로싱하고 있다가 다리를 꼬고 있다거나 뭐 그 외 등등 마치 이 거울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또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똑같네요. 예시 쓴 거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하고 모방한다. 그 예시를 쓰기도 한 거고요. 모방하다 하나만 더 쓸게요. 우리는 순응하고 모방한다라는 것 중에서 카피 말고 이미테이트 말고 M 하나 있어요. 요 정도는 뭐 기본이긴 한데 요 정도까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따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This is not crazy behavior. 이거는 그렇게 미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오히려 또 왜 저렇게 민망하시게. 그래서 사실은 they does appear. 그래서 약간 뭘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오히려 남들을 따라하는 그 노즈들에게는 진화적 이점이 오히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오히려 이점이 있더래요. 모방 행동이라는 게. 그래서 마치 보스처럼 입는 애들은요. 실제로 get paid more. 돈을 더 많이 받고요. 더 빨리 승진이 되는 경향이 있대. promoted라고 PP로 썼죠. PP로 쓴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받고 승진도 되게 빨리 되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가 나름 누군가를 이제 그러니까 미러를 할 때 그때 그들은 우리를 더 많이 좋아한대요. 뭐 리틀 누구구나 뭐 이렇게 막 리틀 송호연이군 이런 거죠. 약간 이 느낌이랄까. 열심히 하는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9번에 불행하게도 이게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대요. 단점은 이제 뭐냐면 we behave,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좀 더 수능적 방식으로 하는 게 약간 단점이 있을 수도 있대요. 이게 바로 이제 체제를 수능한다라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뭔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혁신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더 수능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왜 위에가 꼰대면 밑에도 더 꼰대 되는 거 알아? 니네 군대가 똑같아. 나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위에 선임이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네가 더 심해지지.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애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성향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우선 뭐 진화의 산물이기도 하고 보수나 승진이 훨씬 더 빨리빨리 되기도 하고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단점은 훨씬 더 수능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걸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맨 위에 거 한번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차원이가 해. 그냥 해. 우리의 정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리고 장단점. 그것을 장단점. 장점 뭔데? 그거 봐야 알아? 장점이 뭐야 아까? 이건 먹어야지. 누구 마음대로.
네가 해 장점 뭔데? 바로 나와야지. 방금 했는데. 장점이 뭐야? 빠른 승진. 근데 왜 빠른 승진과 왜 더 돈을 많이 벌어? 뭐 하니까? 상사처럼 행동을 하니까. 근데 상사처럼 행동을 하면 왜 이쁨을 받냐고. 왜냐면 더 좋아한대. 그냥 더 뿌듯하다는 거지. 내가 하는 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구만. 나 하는 대로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뻐한다고. 근데 안 좋은 건 뭐야? 그 체제 수능. 네, 더 체제 수능학적으로 바뀐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다음 거요. 민족주의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정치적 힘 중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의 정치적 힘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 민족주의일 거예요. 민족주의 대표적 예시가 뭐 있냐? 나치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이에요. That they have the right and duty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들을 약간 국가로 민족 국가로서 자신들의 권리나 자신들의 의무 같은 것들이 하나에 있다. 본인 스스로를 구성을 할 때 권리와 믿음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약간 네이션 스테이트 형태로 바라보는 거예요. 국가로. 그래서 종교나 아니면 언어 아니면 뭐 이민의 역사 or 아니면 뭐 그런 억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공유된 그런 경험 안에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뭐하게 느끼게 만드냐면은 that they ought to 걔네들은 본인만의 국가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억압이나 이민의 역사나 아니면 언어나 종교 같은 거. 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왜 쫓겨나거나 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종교 탄압이라던가 억압 같은 요 모든 것들은 공유된 지식, 공유된 경험인데 이 공유된 경험이 뭘 만들게 한다는 거야? 사람이 이 느낌을 만들게 하는 거지. 우리의 국가를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똘똘 뭉치게 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의 예시로 퀘벡의 사례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나 이 퀘벡에서 프렌치어를 쓰는 이 포퓰레이션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주민들의 상황이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 그들의 언어나 아니면 이런 차별의 역사예요. 이 영어가 지배적인 이런 직장에서 그들의 차별이나 언어 같은 것들의 역사가 뭘 지금 만들어낸 거냐면은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들과 퀘벡인들을 약간 나눠놓을 수 있게 구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5년에 퀘벡 사람들은 간신히 디피트 이겼대요. 얘네들에서. 이 분리주의자 국민투표에서 이기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뭘 하기는 하냐면은 내셔널리스트 센티멘트 정서인데요. 이 퀘벡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result in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컨티넨트가 대륙이잖아요. 북미 대륙에 그 새로운 국가를 포메이션 만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눠지진 않았는데 퀘벡주가 나눠진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은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간신히 이겼대요. 근데 분리주의자의 국민투표에서. 선생님. 네. 영어 말고 할 줄 아는 언어 있으세요? 언어요? 저 일본어 이진이 산시 이거 읽을 수는 있어요. 히라가나 하고 가타카나 못해요. 일본어 좀 하는 사람 몰라요. 어쨌든. 영어 좀 취미다. 일본어 누가 일본어에 요즘 프랑스어 프랑스에 누가 아니니스로 다 뭐또 저기 뭐야? 이거를 민족주의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한 1에서 3 정도 하고 그것의 사례를 쓰기는 했는데 민족주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뭐냐? 해! 공통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뭐 어떤 공통된 경험? 그 종교, 그리고 이민 혹은 억압의 역사. 그거가 무엇의 마음을 그것이 그 같은 민족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대로 모아서 국가를 세워야겠다고.
내 국가를 하나 세워야겠다. 나만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줘. 저는 3번 문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원인이니까. 이게 왜 이제 이 내셔널리즘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민족주의가 왜 나왔냐라고 만약에 간다면은 공통된 그런 이제 탄압의 정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밑에 있는 퀘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디에서 차별을 받았대? 바로 넣어잖아. 여기 나오잖아. 네, 영어가 지배적인 직장에서 이런 차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퀘벡인 또는 캐나다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더 중요하긴 하죠. 갑자기 홍콩 생각이 나서.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왜요? 알려주세요. 메시지 풀어주세요. 홍콩, 에? 홍콩이랑 중국이랑 지금 계속해서 힘들잖아. 선생님 어디 그 여행 갔다 오신 홍콩 편이죠. 무조건 홍콩 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홍콩 편 드는 게 맞죠? 예,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홍콩편 들으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어. 이 정도는 그 정도 기본이지 그래도. 그냥 홍콩 편 들면 돼. 모르겠으면. 목표요. 네가 이거 이따가 봅시다. 이따 보고요. 3번에 나는 계속해서 내 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she should pursue 추구해야 한다 things를 until 뭐 할 때까지요. 여기서 day가 things거든요. 그것이 make sense 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pursue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네가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선 타당할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pursue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대요. It was a concept. 이게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내가 직업상으로도 사용했었던 컨셉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result in 무엇의 결과를 낳기도 했냐면 나에게 be doing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으로 쓰거든요. 요렇게 me로 써야 돼요.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하냐면은 being very innovative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이 나의 사업체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앞서 나가는 그런 띵킹 방식을 만들게 해줬던 게 그게 그 컨셉이래요. 이 컨셉은 어떤 컨셉이? 1번 문장임. 내가 이걸 내 딸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했다며. 야, 그게 이상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전까진 계속 추구를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제 내 딸한테 말했고 그게 나의 사업적인 이념이었고 나는 그거 덕분에 많이 성공하기도 했대요. 잘 나가기도 했대. 그래서 뭐 그게 타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구를 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대. 그래서 이게 또한 어떤 컨셉이기도 하냐면은 나를 약간 격려해주는 컨셉이기도 하대요. 훨씬 더 오픈 마인디드가 되기도 하고 오픈 헐티드가 되기도 한데요.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경험에 내가 조금 열려있는 자세가 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컨셉인데 그러나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는 네가 추구하는 더 띵이 아마 더 이상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일리가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you need to learn to 너는 뭘 배워야 되냐면 jump off 더 데드 홀스. 데드 홀스는 뭐게? 상징하는 의미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해라. 아이씨 더 이상 가치 없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명사로 딱 하면 좋지 않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고. 더 이상 쓸 데가 없어. 어떤 목표? 쓸데없는 목표. 가망이 없는 목표. 가망이 없는 목표? 약간 여기 있는 걸로 가면 안 돼? 타당하지 않는 목표. 타당하지 않는 타당성이 없는 목표라고 하는 게 낫잖아. 응. 더 이상 타당성이 없는 목표가 그 말이야. 근데 죽은 말에서는 뛰어내리는 법을 꼭 배워야만 한다라는 거지. 네가 막 계속해서 추구를 하겠지. 근데 그 추구하는 목표가 더 이상은 합리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을 거야. 남들은 그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될 줄 알고 거기에 계속 있지 말란 얘기야. 우선 할 때까지는 해보겠지만. 무식하게 3년, 4년 공무원 시험을 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쯤 될 때까지는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뭘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거냐면은 bang은 부딪히는 거니까 네 머리를 그 벽에다가 부딪히는 거 그만 좀 해라. and let it go. 그냥 냅둬라. 이렇게. 왜? 왜? 짱나.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it's very difficult to do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대. 특히나 언제 힘드냐면 네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인베스티드가 됐을 때, 네가 인베스티드 됐다든가 네가 몰입됐을 때거든요. 몰입되다 딴 것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가 뭔데? 나와요. M 크로스스? 인베스트가 몰입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본인이 투자되다라고 쓴 거면 이상하잖아요. 해석상 몰입이 됐었대. 아니 그러면 자동차 아니에요? 인베스트가 몰입되더라고요. 아니 BPP잖아요. 그러면 BPP 된 게 몰입되다. 내가 투자됐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내가 거기에 몰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이. 특히나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이 됐었을 때 그때 특히나 이런 걸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야. 죽은 말은 절대로 너를 어디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마 깨닫긴 할 거라는 거지. 왜 여기에 막 엄청나게 매달리긴 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많이 이게 인투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걸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건 언젠간 깨달을 거래요. 그래서 추구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으면 포기해라. 죽은 말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만약에 네가 추구하는 목표가 doesn't make sense, 말이 맞지 않는다면 give it up, 포기해. boldly. 보여주는 거 뭐냐? 대머리. 아이씨. 과감하게. 대머리는 이거야 바보야. 용감하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포기를 해라 라고 간 거고요. 이거 저는 doesn't make sense가 말이 안 맞으면이잖아요. 그 비합리적이라면 뭐 타당성이 없다면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I도 있고 그건 unreasonable이라고 하고요. 뭐게 타당성이 없는 I로 시작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안 되는 유효하지 않은 이 정도는 알면은 좋겠죠. 그래서 미국인도 안 쓴다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영어 고2에선 나와요. 다음 거요. 오늘 배운 내용 같은데 또. 나 헌법부터 개헌할 거야. 로컬라이제이션 이코노미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지적 경제라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적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게 좋겠냐? 이거 약간 지적 경제의 발전은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사회과학은 원래 사회야. 뭐야? 과학은 자연과학이지. 진짜文과생들이 자격증 내줘서 과학이라는 걸 붙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소셜 사이언스가 왜 있는 거야? 사회과학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들도 사이언스 한번 써보고 싶어. 아니야. 4번에 로컬라이제이션 이코노미 집적 경제라고 나와 있고, 집적 경제라는 거는 can be traced to the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봐질 수가 있냐면은 이 제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에서부터 아마 집적 경제라는 거 can be traced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되돌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집적 경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냐? 거기서부터 아마 발견이 되는 것 같다. 트랙트가 된다. 뭐 find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아마 PP형으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아마 개개인 같은 경우는 prefer to 무엇을 선호할 거냐면은 요 이제 그 신발 같은 것들을 쇼핑하고 싶을 거예요. 지역에 있는 쇼핑몰에서. because 왜냐면 컴페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품들을. in 4 or 5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무슨 가게를 뭐 신발 하나 사러 가려면은 우선 저는 롯데몰을 가요. 한 층이 다 그냥 스포츠 신발이잖아요. 다 보는 거죠. 이쁜 거. 한번 신상을 훑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서요? 약간 in fewer trip이라고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게 걷는데 약간 다양한 스토어들,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다양한 스토어 같은 것들에서 이 상품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쇼핑몰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비슷비슷한 회사, 비슷비슷한 상품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죠. 회사들은 아마 뭘 할 수도 있냐면 서로를 배척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 컨슈머들이 have a demand, 약간 지금 전시품의 다양성을
다양성을 요구하는 게 만약에 있었을 때 그때 이 비슷한 경쟁 업체 같은 것들은 아마 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 지역의 쇼핑몰에 추가 신발 가게가 실제로 오히려 베네핏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슈스토어에 바이 뭘 해서 바이 메이킹 더 몰을 훨씬 더 디자이러블한 플레이스로 만드는 거죠. 쇼핑하기에 신발을 쇼핑하기에 훨씬 더 있을 법한 훨씬 더 이제 바람직한 플레이스로 만듦으로써 오히려 더 전체 슈스토어에서는 베네핏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닥터마틴을 사고 싶은데 닥터마틴이 AK에는 없고 롯데에는 있어. 그럼 롯데를 가겠죠. 근데 롯데에 간 김에 닥터마틴 사면서 딴 걸 사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 그게 바로 지적 경제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가방 사면서 밥 하나 먹고 영화 보면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이거를 한꺼번에 쇼핑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적 경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실제로는 베네핏이 모든 슈스토어에는 베네핏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나의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베네핏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이 스토어는 무엇을 낮춰줄 수도 있을 거냐면은 아마 신발을 쇼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낮출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존재하는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는 그 전반적인 슈 쇼퍼들은 아마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전반 토탈 세일이죠. 전체 판매량은 올라갈 거예요. 뭐 덕분에 사람 자체가 많아졌으니까. 쇼핑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판매율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데서 스타벅스 드리려고 하고 딱 인기 있는 브랜드를 드리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이야. 그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경쟁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 판매량은 늘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프로덕트를 파는 소매업장은 당연히 텐드 투 클러스터 모이는 경향이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컴플리멘터리라고 나와 있죠. 와. 이건 뭐게? 무료의 뜻이 있어. 아 칭찬도 있긴 해. 근데 무료라고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알아두세요. 오 이건 나올만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 보완적인 프로덕트, 상호 보완적이라는 건 뭐냐? 영화관 밑에 먹을 때 다 있잖아. 그리고 이제 여성복 있으면 여성 구두가 있고 그 밑에 시계 주얼리까지 있지 않아요? 그게 상호 보완적인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 보완적인 상품 같은 것들을 파는 소매업장은 클러스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모이는 경향이 있대. 예를 들어서 이런 극장과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함께 로케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무엇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펙트를 반영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before 또는 after 이 쇼를 보기 전 또는 후에 eat out 이 외식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팩트를 반영한 거죠. 그것을 반영하면서 이제 함께 자리를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게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은 여기에서 지적 경제의 원인이 한 번 나왔어요. 원인은 여기서 트레이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왔었던 첫 문장이었거든요. 지적 경제는 어디서부터 밝혀질 수가 있는 거냐면 개개인의 욕구, 어떤 욕구였냐면 비교 욕구였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제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사 업종들이 모여 있는데 이유는 이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 한 번에 비교하길 원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가게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다. 왜 뭐 이거 로데오 거리라던가 그런 게 다 모여져 있는 게 이제 일부러 가서 사는 거죠. 산 김에 원래 그거 하나만 사진 않지 않아? 대부분 간 김에 한 번 돌았다가 좀 또 사가고 오잖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장들도 있기도 하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네요.